네, 여러분들의 취업과 진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취업 신문고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젊은이들의 무릎팍도사 정철상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찾았다. 여러분들의 취업 성공의 비밀을 전해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네, 소품까지 준비하셨네요, 오늘은. 키가 되게 옛날 키네요. 급조해 온 겁니다. 그래요, 예. 네, 자 그리고 대한민국 이론 스토리 코치 Y스토리의 윤상현 대표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당신의 스토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스토리 네. 코치 윤상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네. 고민 주신 분을 위해서 특별히 이 고민 해결을 위해 모신 분입니다. 네. 부산 리오 성형외과의 중국 관련 의료관광 사업을 전담하고 계신 최현지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大家好，부산 의료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서면 리오성형외과의 최현주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국 분이 오신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모처럼 중국어 실력을 발휘해야 그러게, 될지 긴장하고 그러게. 있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취업신문과 항상 함께하는 분이죠. 강주리 캐스터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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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매거진의 마스코트 강주리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네 분이 네. 또 자리하니까 더욱더 가득 찬 느낌이 드네요. 풍성한 고민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오늘의 고민부터 예. 바로 살펴볼게요. 그러면요. 강주리 캐스터 읽어주실까요? 네, 오늘의 고민은요. 전공 선택의 갈림길에서 1년째 고민 중입니다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모 대학교 중국학과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저는 현재 중국 현지 학습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의 현재 가장 큰 고민은 전공과 더불어 복수 전공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답이 나오지 않아 조언을 구하려고 합니다.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은 중국 현지 학습으로 한 학기를 마치면 교환학생 한 학기까지 해서 총 1년을 중국에서 공부하고 오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저는 모 양성센터라는 기관에서 의료관광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의료관광과와 국제 컨벤션과 중에 어떤 과를 복수 전공으로 선택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미래의 의료관광 마케터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수 전공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고민 상담자의 고민을 잘 들어봤습니다. 일단 전공 그리고 부전공 선택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전공 선택에 이제 정답은 없지만 네. 저는 한 3가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자기 탐색을 하고, 두 번째로 이제 경험 탐색을 하고, 세 번째로 장래 탐색을 해보길 권합니다. 일단 자기 탐색을 하려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흥미와 적성이 있는지 이렇게 알아보는 게 좋고요.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법을 던져보시거나 해답을 찾아보시고 다양한 검사 도구를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험 탐색인데요. 자신과 전공과의 적합성,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경험해 보는 거죠. 좋아했던 분야나 오랫동안 지속했던 분야나 잘할 수 있는 분야인지 탐색해 봐야 합니다. 머릿속으로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래 탐색인데요. 관련 분야 직업을 더 상세히 탐색해 보는 겁니다. 자신의 최종 목표를 탐색해 보고 롤모델을 찾아서 인터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는 우려가 많으니까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이분의 주 고민은 사실 복수 전공에 대한 고민인데 복수 전공 선택이 굉장히 어렵죠. 어떤 팁이 있을까요? 복수 전공을 요즘은 많이 하고 있는 추세고 또 본인의 네. 학교가 아니라 외국 학교에 뭐 복수 학위를 딸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들이 많이 갖춰져 있어서 이용을 하는 편인데 좀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복수 전공이라든지 꼭 복수 전공이 아니더라도 내가 주된 전공 이외에 새로운 분야에 수강을 해서 수료를 한 경험이 있는지 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실제로 복수 전공을 했어요. 어떤 걸 하셨어요? 제가 원래 제 주전공은 체육인데요. 체육? 네. 그래서 영어를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네. 제가 외국어에 욕심이 조금 있어서. 네. 욕망 덩어리. 이왕이면 같은 돈 내고 두 번 수업 듣는 게 좋잖아요. 네, 그러시구나. 네. 저는 신문방송 하나만 전공하기에도 되게 벅차서 예. 하나만 했습니다. 저도 네. 하나만 전공조차 졸업을 못했었고요. 네. 저는 부전공, 아, 무역, 끝.
네. 그래요. 그래도 다들 뭔가 이렇게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 네. 당연한 얘기겠지만 복수 전공을 하려고 마음먹을 때는 2배로 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중간자가 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이 분도 고민을 하시는데 의료와 중국어 이 2가지를 만약에 배운다고 하더라도 2가지 다 어중간한 상태로 있으면 사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또 그 시기를 넘어가면 이 서로 다른 분야 2가지가 시너지를 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최현지 실장님 제가 듣기로 대학생 시절 때 이 고민 사연자분과 같은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좀 어떤 고민을 해서 해결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이제 중국어 전공자로서 중국어 전공 그리고 중국에서 현지 학습 그리고 복수 전공에 대한 이제 고민을 똑같이 했어요. 똑같네요, 이분이랑. 했었던 예, 적이 예. 있어요. 그래서 사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공부와 담을 좀 쌓고 지내다가 우연한 기회에 외국어를 접하게 되면서 그것을 계기로 이제 중국어 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공부에 대한 흥미가 생기면서 복수 전공도 해야겠다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복수 전공으로 어떤 걸 전공하셨나요? 복수 전공으로는 제가 마케팅을 선택을 했고요.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 현지 학습을 가게 되고 또 교환 학생으로 한 2년 정도를 머물게 되면서 이제 복수 전공 학위를 받지는 못했는데 사실 그때 장기간 그 배웠던 그 공부들이 지금도 아주 많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물론 어떻게든 복수 전공을 강행을 했더라면 제가 조금 더 높은 스펙을 쌓고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지만 근데 사실 배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떤 내가 필요에 의해서 뭔가 어디에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한다 보면은 그 가치가 조금 흔들리는 건 아닐까 해서 그 고민이 끝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아니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공부랑 좀 담을 쌓고 지내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그렇게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신가요? 네, 사실 부끄럽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수학에 굉장히 소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릴 때는 그 수미양가 요렇게 이제 분류가 됐었잖아요. 나이가 좀 성적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제 세대인가 그때 보네. 항상 양가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항상 너는 성이 양씨냐 양가냐 막 이런 말을 많이 하셨었어요. 저는 가가가가 받아서 가가멜이라고. 자랑은 아닙니다. 둘 다. 예. 그래서 이제 하도 못한다고 하니까 이제 공부에 흥미도 없어지고 따라서 이제 뭐 성적도 좋지가 않았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인가 이제 외국어로 독일어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또 보니까 이제 전교 1등 하는 애도 저랑 똑같이 발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도 조금 하면 쟤처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들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재밌기도 했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100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럼 그때를 계기로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재밌는 것에 노력을 더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거다. 그래서 항상 조금 도전하려는 그런 정신으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우리 고민 상담자가 많이 좀 참고가 됐으면 하고요. 고민 상담자의 이제 진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중국학과 전공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 다양한 직업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알고 계신 분들만 해도 국내에서 이제 무역업을 하거나 관련 사업을 하시거나 또 해외에 가셔서도 그쪽 관련 이제 공장에서 생산 관리 일을 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또 영어 능력을 바탕으로 승무원을 하거나 이런 다양한 직업들이 많기 때문에 또 다른 분야에서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나운서도 있고. 네, 그렇죠. 예. 아나운서 분도 이렇게 성공한 중국어 전혀 안 아나운서 분도 쓰고 계시고 곧 중국으로 진출하실 겁니다. 그럴까요? 예. 꿈을 제가 키워보겠습니다. SNS에 팍 올리겠습니다. 그 다양한 분야가 열려 있다. 네, 저는 실로 다양하게 열려 있다. 예. 윤서혜 대표님께서도 어떤 직업을 좀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지금 이제 뭐 중국어학과, 중어중문학과 그리고 중국 지역학과 이렇게 모든 대학마다 거의 중국 학과가 없는 경우가 없잖아요. 이런다라는 건 정말 많은 곳에 쓰임이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본인의 한 가지 특화된 뭔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분처럼 의료 관광이라든지 컨벤션 그리고 또 요즘 뭐 웨딩
통역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아요. 플래너처럼 네네네. 플랜도 해주시고. 그래서 중국인 분들이 중국에서 결혼식을 할 건데 촬영을 하러 한국까지 와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만을 통역해 주는 게 전문 직업인 분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뭐 그것 이외에도 법관 통역이라든지 혹은 그 경찰 공무원 중에서도 요즘 중국어 잘하는 공무원을 많이 뽑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어떻게 보면 중국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중국어 포함해서 또 하나의 관심 있는 분야나 잘하는 분야까지 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예. 네, 최현재 실장님은 또 중국 관련 의료 관광 사업과 중국 의료 통역 실무자 양성 과정을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 좀 어떤 과정을 거치셨나요? 네. 이제 사실 처음부터 의료 관광 사업을 도맡아 하고 강의를 했던 건 아니고요. 예. 사실 제가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병원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코디네이터 자격증이 필요를 했고요. 그래서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이제 실무에 뛰어들었던 거고요. 네. 그러던 중에 제가 다녔던 코디네이터 학원에서 의료 관광 관련한 이제 강좌가 개설이 되고 실무 특강으로 이제 제안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이제 실무자 양성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강의를 맡게 됐던 거고요. 현재도 지금 이제 아무래도 교재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관련 서적들 찾아보고 사실 오류도 조금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제가 이제 제 것으로 만들어서 제가 실무 회화집도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서 제 나름 자료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의료 관광 사업들이 많거든요. 네, 거기서 신청도 하고 또 운이 좋게 조금 채택이 되어가지고 작년 한 해에는 이제 좀 중국 쪽으로 수차례 이렇게 방문을 많이 했었었고요. 네. 그래서 뭐 설명회라든지 비즈니스 미팅 같은 걸 그런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우, 정말 다양한 일 하고 계시네요. 그래요. 예. 뭐 말씀을 들어서도 알겠지만 요즘 의료 관광 사업의 규모가 정말 여러분의 생각 이상으로 엄청나거든요. 맞아요. 때문에 예.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의료 산업에 대한 이제 기술이나 동향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네. 저는 의사와 환자의 마음을 서로 헤아릴 수 있는 심리적 유대관계 기술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끝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짧고 명료하게. 심리적 유대관계. 네. 예, 그렇죠. 좋습니다. 강주력 캐스터 더 궁금한 거 있죠? 네, 저 중국학과 전공자들은 이 중국에서 현지 학습을 또 하게 되고 이 고민 상담자도 실질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중국 현지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놀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요. 사실 외국어는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본다고 이렇게 다 되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네.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언어 환경권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은 노는 것도 학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 학습 기간에 자주 공원에도 자주 가고 버스도 자주 타고 그러면 동네 꼬마 아이들이라든지 뭐 같이 버스를 타는 할머니도 전부 다 제 그 회화 선생님이 돼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현지 학습은 책에서 벗어나서 가장 실질적인 중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국에서 열심히 노세요. 근데 대신 이제 대신 중국 친구들하고 놀아야겠죠. 그래요. 예. 자, 윤상희 대표님도 이 고민 상담자에게 끝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저는요, 이걸 목표로 하느냐, 저걸 목표로 하느냐를 선택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 말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다음의 선택을 위해서 재고 따지다가 지치기도 했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와 있는 정도인데, 이 고민 상담자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범하는 실수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의료관광 마케터, 뭐 의료 컨벤션 기획자, 이렇게 분명히 정하는 것이 내 꿈을 확립시키는 것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는 변할 수 있잖아요. 간호사를 하다가 마케터나 기획자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복수 전공을 하겠다고 해서 의료 관광을 예를 들어서 했는데 지금 실제로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컨벤션 공부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잘게 나누어서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해서 인생이 꼭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이 든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첫 번째로는요,
먼저 1년 반의 기간이 지금 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좀 길게 생각을 해서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걸 말씀해 주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현재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현재 실습을 어떻게 할지 닥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연에 보면요. 그걸 좀 더 고민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렇게 선택만 하면 끝이 아니죠.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 선택 이후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가 계속 행동해 나갈지 선택보다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마음속 깊이 가지는 거. 이런 세 가지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취업신문고의 이제 돌발 퀴즈 시간입니다. 네. 내가 만약 이 고민 사연의 주인공이라면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솔직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강주리 캐스터. 네, 만약에 제가 이분이라면요, 전 중국 가서 열심히 놀 것 같아요. 네. 대신에 제가 하고 싶은 이 뭐 의료 관광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중심은 확실하게 잡되 마음가짐은 잡되 그 외에서 모든 중국 사람들과 격이 없이 굉장히 즐겁게 놀다가 돌아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최현지 실장님도 이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네, 저 같으면 네. 저도 중국에 일단 가서 일단 가서 네, 일단 부딪혀보자. 가서 거기서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연관된 뭘 아. 하고 싶은지 또 다른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길이. 네, 새로운 예. 길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윤성혜 대표님 말씀처럼 현재 충실해가지고 현재를 조금 살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요. 또 좋습니다. 선배의 조언이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네, 정철성 교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사실은 최근에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대안을 1안, 2안, 3안, 4안을 펼쳐놓고 내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비교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치를 내가 추구하느냐 그리고 타자에 대한 이익과 공익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기준안을 마련해서 내가 하나를 딱 선택하면 뒤도 쳐다보지 않고 그 길로만 앞으로 저는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역시나. 예. 윤성희 대표님도 최적의 해법 내려주실까요? 네. 지금 선택에 대한 고민은 잠시 뒤로 미루고 중국 현지 실습을 잘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2학년이에요. 2학년 재학 중이고 코앞에 닥친 중국 현지 실습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갔다 온 이후에 내가 어떤 걸로 선택할지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1년 이상 고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사실은 둘 중에 어떤 게 나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떤 것이 나은지 나중에 되어서 돌이켜 봤을 때 내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분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제 끝으로 오늘의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고민 해결 한번 해주시죠. 선택으로 고민하는 청춘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복수 전공 선택을 고민하는 청춘에게 오늘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택에 흔들리지 말고 내 마음의 울림을 따라 당당하게 전진하라! 네, 당당하게 전진하라. 네. 아, 잘 들었습니다. 네, 이 조언대로 꼭 좀 네. 잘 하셔서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고민이 있는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고민 사연 있으신 분들은요, 정철상 교수님 블로그 커리어노트 블로그에 방문하셔서요, 고민 상담 Q&A에 취업 신문고라고 밝히고 비밀 댓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윤성혜 대표님께 고민을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 ceo@스토리랩.co.kr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취업신문과 함께 해주신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